안녕하세요. 마케터의 파이썬 강의를 진행할 정희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업에 계신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 마케터에게 요구되는 데이터 역량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가 매체 데이터, 로그 데이터, 고객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죠. 또 회사에서 데이터 역량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자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데이터 업무를 요청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대신에 저희가 데이터 관련해서 세운 가설을 저희가 직접 가공하고 분석해서 그리고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고객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진 진정한 목표일 것입니다. 또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업무 자동화로 처리하고자 하는 니즈를 가지신 마케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을 배워서 현업에 적용한다면 데이터 가공, 분석, 업무 자동화, 시각화, 그리고 API 사용, 크롤링 등 많은 업무들을 파이썬으로 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케터의 생산성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을 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파이썬 허들이 높죠? 자,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개발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을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은 파이썬을 배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업무에 적용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자,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이썬을 배우게 된 계기는 어떤 광고를 통해서였는데요. 그 광고가 프로그래밍 1도 몰라도 그리고 파이썬 1도 몰라도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적힌 텍스트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제 혹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강의를 신청하고 강의를 들었었죠. 그런데 처음 공부해본 프로그래밍은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제가 저도 모르게 강사님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다면서요 라면서 제가 강사님께 한마디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겹게 첫 번째 허들을 넘었고요. 그런데 첫 번째 허들을 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허들은 쉽게 넘을 수 있어서 그래서 마케팅 현업에 파이썬을 적용할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첫 번째 허들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시중의 파이썬 커리큘럼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개발자의 커리어를 따라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업무, 현업에 맞는 파이썬 커리큘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마케터의 파이썬 강의의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모든 예제는 마케팅 현업의 예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문법 설명, 연습 문제, 실습 예제 등 모든 예제는 마케팅 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무에서 사용 가능한 코드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의의 코드를 수정해서 실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파이썬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들을 이해하시면 그것을 모두 수정해서 여러분들의 실무에 여러분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케터에게 필요한 내용으로만 진행합니다. 자, 마케터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닙니다. 개발자도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본 강의는 마케팅 현업에 필요한 내용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터를 위한 파이썬 커리큘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 시작하기, 파이썬 기초 배우기, 마케터의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판다스 라이브러리, if문과 for문으로 프로그래밍 실력 업그레이드, 파이썬 모듈과 매체 보고서 작성, 데이터 시각화 및 데이터 분석, 전체 6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먼저 파이썬 코딩과 파이썬 기초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 가공, 처리, 분석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챕터에서 이 부분은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파이썬 문법인데요. 저희가 현업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or는 반복문입니다. 자, 현업에서 저희가 마케팅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파이썬 모듈과 매체 보고서 작성 이 챕터에서는 제가 마케터가 꼭 사용해야 하는 두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토대로 매체 보고서를 작성해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 및 데이터 분석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파이썬으로 현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후에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썬 기본에 대해서는 파이썬 기본 문법을 습득하고 모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저희가 같이 해볼 거고요.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데이터 가공 및 처리,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기술 통계량 추출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동화 측면, 일일 마케팅 보고서 쓰시는 마케터 분들 많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동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반복적인 엑셀 사무 자동화까지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후에 파이썬에 대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실력을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크롤링 하고 싶으신 마케터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후에 크롤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신다면 마케팅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크롤링을 통해서 마케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자, 시각화의 경우에도 좀 더 고수준의 시각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API 사용 측면에 대해서도요. 마케팅 데이터를 API로 수집하고 광고 소재, 대량 등록, 수정, 삭제와 같은 일들을 API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광고 리포트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업무도 파이썬으로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MySQL 혹은 오라클 혹은 이제 몽고DB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들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파이썬 연동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메일 혹은 SMS 발송과 같은 업무들도 파이썬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이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 세 가지 포인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문과 출신이죠.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제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암기가 아니라 경험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자, 저희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영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필기하고 그것을 따라 적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암기 위주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자, 파이썬을 공부하실 때는 파이썬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 보시는 대로 영어 시간보다 차라리 실습하는 체육 시간과 비슷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이썬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이제 펜을 들고 오셔서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은 이제 꼭 받아 적으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그것도 공부 방법 중 하나죠. 하지만 한 번 암기하고 적는 것보다 한 번 더 코딩하는 것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마케터의 영역은 결국 개발 측면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썬을 하다 보면 같은 코딩을 반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코딩을 하다 보면 파이썬에 숙달되고 그렇게 숙달된다면 코딩하는 시간도 점점 단축돼서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성도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르는 것은 일단 넘어가자. 예, 모르는 것은 일단 넘어가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마케터 인턴 시절일 때, 혹은 마케터 1년 차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때 아마 CPC 혹은 CTR이라는 개념을 그런 단어를 저희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CPC 혹은 CTR, 그러니까 CPC는 cost per click, CTR은 click through rate. 영단어의 뜻을 추측해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위한 지표인지 저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파이썬 강의를 진행하면서 배우실 용어들은 프로그래밍에 개념한 프로그래밍에 근거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차근차근 배운다고 하더라도 막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발견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내가 이걸 지금 당장 배워서 실무에 사용하겠어 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막히는 부분이 발견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차근차근 천천히 배운다면 여러분들께서 파이썬 실력을 향상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글링을 생활화하자. 자, 숙련된 개발자도 구글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구글링과 친해지셔야겠죠. 여러분들께서 파이썬을 하다가 이제 모르는 문법이라든지 오류가 나면은 구글링을 하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사이트를 발견하실 거예요. 자,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개발을 이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제 모르는 문법이 나왔어. 혹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오류 같아. 그럴 경우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스택 오버플로우에 올리면 그것을 먼저 해결한 개발자들이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던데 저렇게 해볼래? 와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파이썬 문법 혹은 명령 혹은 오류가 생긴다면 그것을 이제 구글링 하다 보면은 나타나게 되는 스택 오버플로우와 같은 사이트 혹은 여타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제 구글링과 친해지면서 파이썬 실력을 점점 더 향상시킬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오류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다 보면 자신이 이제 원하는 의도대로 파이썬 코드를 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사람의 사고는 언어에 지배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마케터의 사고는 엑셀에 지배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케터는 엑셀을 잘 다뤄야 했고 데이터 가공, 처리, 분석 그리고 데이터 리포팅까지 모든 과정은 엑셀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자,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 엑셀이 친숙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엑셀을 고집하는 것은 곧 한계를 뜻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요즘 마케터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엑셀로는 한계가 있죠. 제가 근무하던 회사들도 엑셀로 대부분의 데이터를 처리했는데요. 하루하루 이제 들어오는 고객들의 문의 양이 1,000건, 2,000건, 3,000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월간, 분기간 이렇게 데이터를 취합하다 보면 데이터의 양이 4만 건, 16만 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이제 이슈가 생기면 이제까지 데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해서 이제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엑셀만 사용하는 마케터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하루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해야 했죠. 물론 그 데이터의 정확성도 담보할 수는 없었죠. 자,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업무가 맡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면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차곡차곡 모아서 엑셀 파일로 만드는 그런 업무가 있었는데요. 자, 엑셀만 아는 마케터라면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하루 30분에서 혹은 1시간 정도의 매일매일 루틴한 작업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파이썬으로 이러한 작업을 모두 자동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엑셀만 하는 마케터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파이썬도 다룰 줄 아는 마케터가 되실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과 파이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과 파이썬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absolu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bsolute 함수는 절대값을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엑셀에서는 셀에 equal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abs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반환해 주겠죠. 자, 그리고 len이라는 함수는 len을 입력하면 len을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괄호를 열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지 엑셀에서 알려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제와 같이 문자를 입력하면 2가
반환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엑셀에서 ABS와 len 함수 등 엑셀에서는 함수를 이러한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파이썬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면 어떠실까요? 자, 엑셀과 파이썬의 함수 사용 방법이 동일하죠. 자, 파이썬의 경우에는 자, 먼저 abs라는 함수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자, 화면상에는 1을 입력해 줬는데요. 그래서 abs 1을 입력해 주니까 1이라는 절대값을 반환했습니다. 자, len이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문자라는 데이터를 입력해 줬고, 그래서 그 결과 그 문자의 길이인 2를 반환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도 엑셀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자, 엑셀의 경우에서 replace라는 함수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qual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replace 함수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이 안내하는 대로 데이터를 쭉쭉쭉 입력하면 기존의 문자가 새로 입력된 데이터로 바뀌겠죠. 자,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a라는 변수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에 점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replace 함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 문자 그리고 새로 바뀔 문자 입력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파이썬 1이 파이썬 2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갑자기 제가 변수라는 말을 새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점을 찍고 그 다음 함수를 사용하는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혼동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려움을 그리고 답답함 혹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증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엑셀과 파이썬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같구나, 혹은 파이썬과 엑셀은 다른 방식으로도 함수를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파이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가공, 처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